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이번 비더모 시간은 몽실 언니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몽실 언니는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 때문에 단발머리를 몽실머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몽실이 머리는 조금은 촌스럽다는 뉘앙스가 있어서인지 왠지 몽실이 머리 되었다고 하면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용하곤 합니다. 몽실 언니는 1981년 잡지에서 연재되었다가 3년 뒤인 1984년 책으로 처음 만들어지게 되어서 누적 판매 부수 100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1990년 MBC에서 주말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작인 책과는 조금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그 대장금 중종 임금님이셨던 그 탤런트 이모 씨의 아버지인 임충 작가가 각본을 맡았는데 원작이 좀 너무 초등학교 나이에 어린 아이에게 가혹하기도 하고 주말 드라마라는 특성에 맞춰서 가급적이면은 좀 밝은 내용을 넣으려고 약간의 각색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책보다는 임은지 양이 몽실이로 나온 드라마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몽실이네는 원래 만주 지역에 살다가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몽실이네처럼 일본이나 만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본 거지, 만주 거지라고 불렀는데 마을 사람들은 몽실이네를 만주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몽실이의 아버지인 정씨는 막 일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지만은 일이 없는 날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매우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몽실이는 3명의 남동생을 둔 맞이였는데요. 원작에서는 종국, 종식 두 남동생은 없지만은 드라마에서는 조금 밝게 표현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워낙에 이게 굶기를 밥 먹듯 해서인지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들도 많았고 또 보건도 좋지 않아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몽실인의 막내 동생인 종호도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종우야, 잘 가. 하늘나라에서 잘 살아. 몽실이가 그려진 이런 그림들처럼 몽실이는 항상 아이를 업고 있는데요. 뭐라는겨? 아무것도 아니요. 벽에는 왜 업어? 등어리가 빈 것 같아서. 아이들은 굶고 막내인 종호마저 죽자 아버지 정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경제적 무능으로 생각이 되어서 돈을 벌겠다며 무작정 집을 나섭니다. 근데 돈 벌러 나간다고 이렇게 떠나버리면은 남은 식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남은 몽실이의 가족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다가 몽실이의 엄마 밀양댁은 아이들을 거둬주겠다는 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 김주사와 결혼을 합니다. 솔직히 앞으로 겪게 되는 몽실이의 모든 고난과 고생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무책임하게 집을 떠난 정씨가 그 출발이라면은 몽실이 엄마 밀양댁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김주사네는 처음에는 몽실이와 그 두 동생을 친가족처럼 챙겨주었지만은 김주사와 밀양댁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몽실이와 두 동생은 구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밀양댁은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이려고 몽실이의 두 동생을 읍내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면서 이 몽실이와 두 동생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돈을 벌어 나갔던 몽실이의 아버지가 돌아와서 가족을 찾던 중에 그 밀양댁이 벌인 일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말 좀 해보란 말이오. 말을 좀 쉬어. 밀양댁은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이 벌인 일에 후회와 죄책감이 들어서 몽실이가 있는 앞에서 양잿물을 마시고 죽으려고 합니다. 언니! 이때 다리를 크게 다친 몽실이는 이후로 절름발이가 됩니다. 당연히 엄마가 죽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자식이 없잖아요. 몽실이는 양잿물을 마시고 죽으려는 밀양댁을 말리다가 넘어지면서 근처 항아리가 깨지는데 이때 다리를 크게 다친 몽실이는 이후로 절름발이가 됩니다. 어느 정도 다리가 나은 몽실이는 혼자가 된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와 살기로 합니다. 몽실이와 아버지는 둘이서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마을 사람들의 소개로 아버지 정씨는 새 장가를 가게 되는데요. 새엄마인 북총댁은 다행히 성격이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몽실이의 인생에서 드물게 행복한 유년 시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던 중 전쟁이 발발해서 몽실이 아버지는 전쟁터에 징집되어 끌려가고 북촌댁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아버지도 없는 어쩌란 말이에요. 나 혼자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몰라요. 난 몰라요. 대답해봐요, 언니. 결국 몽실이는 갓난아기의 여동생인 난남이를 혼자 키우게 됩니다. 다친 다리를 물려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한 다리를 물렸으면 젖동량은 어떻게 나가나요? 오늘 난남이는 난생 처음 젖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개 10번 100번 물리면 어때요? 너 젖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맨날 아무래도 좋구먼. 한편 몽실이의 입양된 두 동생네 집도 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서 집과 가족을 모두 잃게 되고 두 남동생은 무작정 몽실이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시간이 흘러 몽실이의 아버지 정씨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말로 돌아오는데요. 아내도 잃고 다리도 불편하게 되자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내다가 몽실이가 술을 못 마시게 말리자 몽실이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몽실이 엄마 밀양댁은 큰 병에 드는데요. 죽기 직전에 전 남편 정씨를 찾아가 용서를 빌지만은 정씨는 용서를 하지 않고 몽실이가 밀양댁의 마지막 임종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몽실이의 엄마 밀양댁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 정씨도 몸이 점점 쇠약해진 것을 알게 되고 몽실이의 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난남이를 입양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몽실이는 부모를 잃고 이제 고아가 되는데요. 몽실이는 마을을 떠나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아 나서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저는 당시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중에 결국 동생들을 만났을까? 결말 이유가 궁금했었는데요. 드라마엔 나오진 않지만은 원작에서는 30년 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각색을 했기 때문에 원작에 없던 종국 종우의 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몽실이는 부모님과 새엄마, 남동생을 잃고 동생들만 남았는데요. 몽실엄마 밀양댁과 김주사 사이에 태어난 영득 영신, 그리고 몽실아빠 정씨와 새엄마 북촌댁 사이에 태어난 난남입니다. 몽실이는 이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소중한 동생으로 여기고 이들도 몽실이를 중심으로 모두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난남이는 자신의 엄마인 북촌댁을 닮아서 나중에 상당한 미인이 되는데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했지만은 폐결핵을 앓아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몽실 언니가 문병 오는 것과 연득 연신이의 편지를 읽는 것을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몽실이는 늦은 나이에 구두 수선점을 하는 꼽추 사내와 결혼을 하고 1년 1남을 준 엄마가 되는데요.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몽실 언니를 쓴 작가 권정달 선생님은 몽실이가 원래 어른이 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더 길게 쓰려고 했었는데 출판 문제로 인해서 몽실이가 43살에 좀 마지막 급하게 결말을 맺은 것을 좀 아쉬워했다고 해요. 이후에 개정판에서 이야기를 좀 더 추가하려고 했지만은 이미 감동을 받은 독자들을 생각해서 결국은 수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몽실 언니는 1984년 문교부 추천도서를 시작으로 1989년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로 그리고 지금까지 대표적인 초등학교 권장도서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사실 몽실 언니는 한때 금서였습니다. 몽실 언니 이야기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인민군 청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마을 사람 캐릭터 중에 한 명인 공산당 부부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몽실 언니는 잡지에 연재된 도중에도 이 검열에 걸리기도 하고 인민군 관련 부분은 통째로 편집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용공 동화로 몰려서 학교 도서관에서 빼라는 지시를 내려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권장도서라고 또 빼라는 것은 뭔지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마 몽실 언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